여가부 김경선 전 차관 등이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민주당이 다른 중앙부처에도 공약 자료를 요구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여가부도 직원들에게 여권의 대선 공약 개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관건 선거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산자부와 여가부에 이어 법무부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민주당이 다른 중앙부처에도 공약 자료를 요구했는지를 조사 중인데 성격 자체가 관건 선거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리고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정권 이게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재인 정권은 이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는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정치 중립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직 여당 의원을 겸한 장관이 유난히 많은 것도 정치 중립 의지를 의심케 만들었었죠. 내각에는 윤해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박범계 법무, 전해철 행안, 이인영 통일, 황희 문체, 한정혜 환경, 권칠승 중기 장관 등 무려 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 각 부처는 지난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 공약 개발에 뒷바라지 역할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죠. 그 서막은 산업부였습니다. 선관위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대선 공약 제출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 의뢰했는데 박 전 차관은 대선 주자가 받아들일 만한 공약을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죠. 자,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여성가족부도 직원들에게 여권의 대선 공약 개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여가부가 직원들을 시켜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을 만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측이 밝히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정책공약회의를 열었고 그 후 과장급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정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해당 이메일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여가부가 여권의 공약 개발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로 용어를 통일할 것이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즉 대선 공약이라는 것을 숨기라는 입단속과 함께 은폐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지경이었습니다. 저처럼 전 정권의 정보부처에서 사실상 여당의 대선 선거를 도운 정황들이 속속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지난 5월에는 정부 각 부처에 특정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공약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는지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검찰의 수사 의지가 효과를 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산자부와 여가부에 이어 법무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 것인데요. 민주당 측은 대선을 앞두고 중앙부처의 대선 공약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법무부도 이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민주당의 자료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선거법 위반 등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이 일에 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 엘리트 집단답죠. 자, 그렇다면 향후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자, 이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가부의 경우를 보면요. 검찰의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는 작년 11월
중앙선관위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민주당 정책연구원이 작년 7월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하자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씨가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씨는 회의를 거쳐 정리한 자료를 민주당 정책연구원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여가부 차관은 정책 공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해당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김 전 차관과 A씨를 검찰에 고발하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검찰도 열의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김 전 차관과 공무원 A씨 등을 소환 조사했고요. 여가부 담당 민주당 전문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만약 여가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되면 민주당 당직자들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또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그 윗선이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는 더욱 확대되겠죠. 사실 이 논란은 집권 여당이 정부 중앙부처를 정책공약개발 하청기관으로 부렸다는 게 핵심이고, 또 다른 맥락에선 공무원들이 여당의 대선 공약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으려 시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 깊숙한 본질은 아무래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겠죠. 자, 물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세력을 결성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것, 또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 7조 7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지배를 받는다면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공직사회가 정치권에 예속되면 공무원의 신분 보장도 장담하기 어렵게 됩니다. 즉 공무원의 정치 참여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점에서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가 치러지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는 선례를 남겨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죠. 이런 이유에서 이번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